안녕하세요, 우리 친구들. 반갑습니다. 자,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는요, 우리 2단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2단원은요, 바로 자료를 활용한 발표라고 써 있죠. 자, 우리 친구들이 발표를 해보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듣는 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더욱 생생하게 자신의 발표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면 더욱 좋거든요. 자, 발표 내용 그리고 상황에 알맞게 어떠한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해야 하는지 먼저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개념은 뭐냐? 바로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겠죠? 따라서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려면은요, 발표하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, 그리고 지금 발표할 만한 그 내용과 어울리는, 그러니까 활용할 만한 자료는 또 무엇이 있는지 그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. 따라서 발표할 내용과 발표할 자료의 특성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. 자, 내용, 그 다음에 발표 자료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. 자, 아무래도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은 대상의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때 가능하겠죠. 자, 아니면은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수치 같은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알려주기도 하고요. 따라서 이러한 발표 자료의 특성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아두면은 아무래도 내 발표할 내용에 이러한 자료가 어울리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발표할 내용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인지 효과적 전달이 가능한지 자료인지를 생각을 해주시고요. 그래서 발표 상황에 알맞은 자료 제시 방법을 정하면 되겠어요. 즉, 내용과 상황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, 자, 발표 상황에 알맞은 자료 제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발표 장소가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 적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, 아니면은 굉장히 큰 넓은 어떤 강당 같은 데서 듣는 이가 많은 그러한 장소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줍니다. 그래서 자료 같은 것들을 얼마만큼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방법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료의 출처를 잘 밝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. 자, 자료의 출처 밝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. 그냥 밝히지 않고 쓰면은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? 네, 도둑질과 다름이 없어요. 꼭 출처를 제대로 밝히고 써야 한다라는 것. 자, 그래서 발표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에는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 있을 수가 있고요.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어떤 복잡한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지도 같은 것들도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습 같은 것들 보다 생생하게 나타낼 때에는 동영상 자료도 활용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선생님이 말로써 설명했지만 각각 자료의 특성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이 있겠죠? 자, 주의할 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? 아무래도 발표할 내용에 알맞은 자료, 당연하죠. 발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소용이 없어요. 따라서 발표 내용에 알맞은 그러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. 자, 그리고 적절한 수의 자료를 활용해야 돼요. 자,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. 자료의 양은 적절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, 자, 앞에서도 봤듯이 이 자료의 출처 꼭 밝혀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.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. 자, 그리고 발표할 상황에 알맞은 방법으로, 자, 내용과 상황은 꼭 기억하라고 했죠. 따라서 발표 내용 그리고 이 상황에 알맞은 방법으로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발표 자료가 많을수록 듣는 이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. 자료가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듣는 이가 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내가 또 말로써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.
자, 그래서 뭐 너무 길다거나 또 자료가 너무 많다거나 이러면은 복잡하고 그다음에 출처도 제대로 안 밝히면은 믿음이 안 가겠죠.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잘 활용해서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 발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자료를 잘 활용해서 발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일 처음은 내가 무엇을 발표할 것인지 그 내용, 이 내용을 잘 떠올려 봐야 되겠죠. 자,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주제를 잘 정하세요. 그리고 그 주제에 적합한 발표 내용, 그 다음에 방법, 방금 우리 앞에서 계속했죠. 따라서 이 주제를 잘 선정해서 내용과 이런 방법에 알맞은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역할을 나누어서 발표할 내용에 알맞은 자료를 이제 잘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함께 발표 자료를 만들면 되겠지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표를 할 때는 거의 개인이 발표할 수도 있지만 모둠으로 많이 발표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역할을 잘 나눠서 발표 자료를 이제 만들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들었을 때 뭐 한옥의 종류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 너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뭐 기와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사진이나 그림 자료 같은 걸 활용해서 보여주면 효과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판소리를 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뭐 판소리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는지 뭐 표 같은 것들로 그려서 보여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? 자,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개념 네 번째로는 발표할 내용과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잘 활용해서 발표를 하면은 되는 건데요. 방금 앞에서도 봤듯이 발표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. 따라서 내용을 잘 떠올려보고 주제를 잘 선정을 했어요. 그럼 그 내용에 어울리는 어떤 발표 자료를 무엇을 찾을 것인지 그 방법들을 잘 생각해보고 찾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네, 자료를 활용한 발표를 잘 듣고 잘한 모둠은 누구인가 하고 함께 선정해 보는 것까지 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잘 인지하고 그 다음에 활용해서 발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는 활동을 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발표할 내용과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서 잘 발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 평가 기준에 맞춰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자료를 활용한 발표라는 이 단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 보이죠. 그러니까는 각각 자료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두시고요. 그 내용에 알맞은 자료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떠한 순서대로 발표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잘 발표하는 것까지 해당하는 문제들 우리 친구들이 많이 풀어보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